안녕하세요. 장단편의 책 읽는 브이로그 채널에 오랜만에 영상 올리기 위해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를 켜니까 조금 떨리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또 영상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애매한 언니들이라는 팟캐스트, 팟빵에 업로드 되는 팟캐스트를 좀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채널은 제가 뭔가 읽고 싶은 책을 읽기보다는 게스트분들과의 뭔가 접점이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위주로 읽고 있어요. 게스트분들이 좀 쓰신 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요거는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들을 위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 무슨 책 읽고 있는지, 제가 요즘 어떤 걸 재미있어 하는지를 좀 잘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그런 채널입니다. 일단은 물론 그것도 되게 재미있죠. 사실 애면 언니들이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는 아마 저 혼자 이제 막 생각해서 읽으려고 했다면 절대 읽지 않았을 그런 책들을 읽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게 좋았어요. 좋았고 또 재미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예 뭐 의미가 없다, 너무 재미없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약간의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채우고 싶다, 이제. 그래서 유튜브를 좀 해봐야겠다. 올해는 좀 유튜브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죽어있던 채널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제가 또 오랜만에 하는 그런 유튜브 컨텐츠이기 때문에 새해 어떤 독서를 하려고 하는지 좀 설명도 드릴 겸, 제가 처음 새해 첫 독서를 하고 있는 책을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좀 이렇게 얘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약간 두꺼운 책이죠. 세계 끝의 버섯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고요. 아마 2024년 새해 첫 독서라고 했는데, 2023년 말, 그러니까 12월 23일부터 정확하게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한 80% 정도 읽었어요. 뭐 이렇게 표시도 돼 있는데 읽긴 했는데, 이제 읽다 보니까 조금 이거를 좀 더 꼼꼼하게 읽어야겠다. 다시 천천히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읽다 보니까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얘기할 거리도 너무 많고 생각할 거리도 너무 많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거를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읽으면서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책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은 책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함께 읽어보는 독서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두꺼운 독서, 그냥 휘리릭 이것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약간 두꺼운 독서, 두터운 독서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2024년 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세계 끝의 버섯을 시작으로 좀 두꺼운 독서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것의 첫 스타트로 이 세계 끝의 버섯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대본을 썼는데, 쓰다 보니까 정말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졌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책에 대해 간단하고 싶었지만 간단하지 않은 소개 시작합니다. 세계 끝의 버섯은 2023년 많은 사람들이 올해의 책으로 꼽은 책입니다. SNS에서도 그렇고 또 리뷰를 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감탄하시면서 읽으신 것 같고, 또 이
책이 얘기해주는 많은 이야기에 좀 흥미를 또 많이 느끼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매체에서는 동아일보, 시사인에서도 올해 책으로 2023년에 좀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름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는 2023년에 작년에 발간됐지만 2017년에 원래는 발간돼서 조금은 시간이 지난 책입니다.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6, 7년 된 거죠. 현실문화에서 이제 출간이 되었는데 계약하고 번역하고 하는데 들인 시간만 6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리스트에 올라온 그 김수기 편집자님 인터뷰를 읽어봤는데 요거를 이제 좀 이렇게 책의 형태로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출판사 계약부터 번역자를 찾는데도 좀 힘들었다고 하고 좀 공을 많이 들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들은 건 아니고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이 번역되기 전부터 유명했던 책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유명했고 많은 분들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그런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끝의 버섯이라는 책이고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버섯이라는 그런 제목에 호기심이 생겨서 처음에 이게 생물학 책인가? 식물 책인가? 뭐 이러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아놨었어요. 이걸 좀 사봐야겠다. 그래서 좀 출간된 지 한두 달 지나서 샀던 것 같은데, 읽는 것 자체는 좀 늦어졌죠. 처음에는 여기 버섯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문장인데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삶이 엉망이 되어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가? 나는 산책을 한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버섯을 발견한다. 라는 그런 문장이 인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버섯 얘기구나. 그러면서 되게 기대했는데, 버섯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버섯 이야기를 빙자한 다른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갈래를 거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경유하는 책이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애나 로에나프트 칭이라는 사람 자체는 인류학자로 이제 분류? 인류학자로 이제 칭해지시는데, 그렇게 하나의 분과로 가져올 수 없는 책, 이게 인류학 책이다 라고만 또 할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과학, 생물학 뭐 이런 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과학학, 그리고 인류학, 사회과학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책들과 연관을 계속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기존에 읽어왔던 다른 책들 중에서 또 생각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글쓰기 방식 자체도 이제 연구하는 사람, 이제 뭔가 논문적 글쓰기, 연구를 위한 글쓰기이기도 한데 사실은 에세이 같기도 하고, 뭔가 1인칭 시점, 뭐 물론 1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게 인류학적인 그런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에세이 같기도 한 경계가 없는 그런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연구서에서 읽을 수 있는 글쓰기는 아닙니다. 네, 좀 약간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책은 버섯에 대해서 인류학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좀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자가 좀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1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책은 최근에 민족지 대부분과는 다르게 협업을 통한 실험에 바탕을 둔 연구로 이루어졌다. 더욱이 내 생각에 연구의 가치가 있어 보인 질문들은 내가 여러 참가자 가운데 그저 한 명으로 참여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라는 그런 언급이 초반에 나옵니다. 이런 언급들은 사실 이분이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대하고 있는가, 그런 걸 좀 보여주는데요. 이게 내가 연구했으니까 이게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런 생각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또 그와 연관돼서 또 이분이 또 이렇게 뭔가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요. 마스타케 월드 리서치 그룹이라는 곳이 그런 그룹을 좀 언급을 하시는데, 마스타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송이버섯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송이버섯을 좀 연구하는 그룹인가 봐요. 그런 그런 그 공동 연구 그룹의 작업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류학 역사의 상당 기간 동안 민족지는 혼자서 수행하는 작업이었지만 우리 모임은 협업이 상존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류학을 시도하고자 의기투합했다. 민족지의 핵심은 연구 대상인 연구 참여자와 함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연구 범주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와 더불어 발전한다 라고 이렇게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감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감동 포인트였던 것이, 연구라는 것을 대할 때 우리가 보통 기존에 소위 말하는 근대적인 연구들을 보면 대상은 그대로 있고 내가 이 대상을 잘 연구해서 파악해서, 내가 잘 아니까 잘 파악해서 뭔가 이론을 만들겠어, 뭐 이런 태도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연구 방식 혹은 지식의 생산 방식들이 많았는데, 연구 범주라는 것도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연구를 하면서 더불어 발전한다. 그거는 사실은 이 연구, 버섯이라는 뭔가 연구 대상과 내가 관계를 가지면서 이것들이 좀 변화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분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쨌든 좀 약간 감동이었어요. 물론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 물론 기존에도 많지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좀 밝히고 있는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했는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저를 좀 흥분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 세계 끝의 버섯은, 마스타케 월드 리서치 그룹,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송이버섯 그 연구자들 연구를 하는 모임에서 발간하는 미니 총서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7월에 마스타케 월드 리서치 그룹에서 협업 중인 학자들이 모두 참여한 송이버섯의 세계라는 책을 출간했고, 2022년 4월에는 마이클 해서웨이의 버섯이 사는 이유, 송이버섯과 그들이 만드는 세상이 출간된다고 돼 있는데,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송이버섯을 주제로 한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상상하는 게 되게 좀 재밌고 약간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송이버섯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할 거리가 많나 싶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또 인류학적으로 또 연구한다고 할 때 이건 또 어떤 느낌일까, 어떤 재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현실문화출판사에서 계속 송이버섯, 마스타케 월드 리서치의 그룹의 책들을 좀 출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계 끝에 버섯에 나오는 버섯은 송이버섯이에요. 송이버섯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근데 이분의 어떤 설명이 약간 계속 저를 되게 혹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송이버섯 연구는 우리를 분과 학문적 지식 너머로 이끌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 역사, 생태, 문학적 전통이 세상을 형성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뭘까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을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송이버섯 연구를 통해서 다른 세상으로 우리 같이 가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초대장 같기도 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문과학문 지식 너머로 이끌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역사 생태가 교차하는 새로운 세상을 형성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예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되게 낭만적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낭만적인과 동시에 약간 야심, 다른 종류의 야심이 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런 야심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좋았고요. 그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책이 분과학문의 경계를 해체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 분과학문의 경계를 해체할 뿐만 아니라 좀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 방법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생산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라는 게 혼자 골몰에서 혼자 막 애를 써가지고 혼자 막 내가 이걸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좀 새로운 모델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이제 결과로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재미있다,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디냐면요, 서로 얽히게 하는 것들이라는 요만큼 요만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네. 이 부분은 에나칭의 작가의 말, 저자의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얽히게 하는 것들이라는 말도, 표현도 너무나 큰 의미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돼요. 서로 얽히게 하는 것들?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저도 한 30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에나칭이 도나 해러웨이와 교류한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도나 해러웨이도 캘리포니아 산타크루 캠퍼스에서 그 연구를 하고 교수를 한 경험이 있고, 도나 해러웨이와 이제 학교에서 공동 뭔가 강의를 개설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교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나 해러웨이도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이론가고, 특히 요즘에 뭔가 비인간 동물에 대한 논의, 그리고 뭐 기계나 어떤 기술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시기에 저 중요한 이론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 좀 최근에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늘 도나 해러웨이도 그냥 읽어야지라고 생각만 하다가, 저도 뭐 짧은 책만 읽고 좀 본격적으로 읽지 않았었는데, 요거를 읽으면서 또 같이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같이 읽으니까 또 다른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에나칭도 도나 해러웨이와 교류한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도나 해러웨이에게 페미니즘은 과학학을 배웠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도나 해러웨이 책을 제가 또 읽고 있어요. 그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인간, 그리고 여자,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도나 해러웨이 책에서도 에나 로에나칭을 언급하기도 하더라고요. 에나칭의 어떤 이론들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언급을 한 것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론적으로도 되게 둘의 상호관계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도 이 둘이 관계를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들이 생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다중에 관한 스토리텔링이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다중에 관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인류학 연구에 영향을 미친 거죠. 뭐 이 책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전 그런 것 같은데, 인간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화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버섯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책에 의하면 버섯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죠. 또 버섯의 생태 자체가 인간에게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책을 보니까 버섯이라는 어떤 생물을 연구하는 걸로 통해서 인류학적인 연구 방법론이 단순히 민족지, 뭐 한 민족을 연구하는 뭐
저도 뭐 인류학을 사실 인류학 책을 많이 읽진 않았고, 옛날에 뭐 대학 때 뭔가 교양 수업 들은 게 단데, 그런데 보면 이제 막 그때 뭐 유명하신 마거릿 미드 이런 분들 보면 어떤 한 뭐 부족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실제로 거기서 살면서 그들과 생활을 공유하면서 뭐 몇 년 동안 막 연구하고, 그리고 뭐 결혼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그런 경우들도 나오잖아요. 인류학적 연구 방법이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단순히 민족지 그들이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버섯과 그에 얽힌 관계들, 인간과 자연을 넘어서 정말 다양한 자본주의, 이 책이요, 자본주의, 이주의 역사,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등장해요.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모이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오리건주에서 이제 버섯 채집을 하면서 만나는데, 그들이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들, 다양한 민족들, 자연을 보는 그들의 시각, 그리고 또 생물이 가지고 있는 습성, 버섯, 송이버섯은 어떤지, 소나무는 어떤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지리학, 자본의 이동 등 다양한 분야를 정말 망라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이 책이더라고요. 최근에 뭐 말하자면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하려는 어떤 흐름들이 있잖아요. 기후위기나 이제 뭐 산업을,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혹은 좀 반성하면서 워낙 기후위기가 심해졌고 우리가 그 인류세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흐름들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전 잘은 모르는데 이제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흐름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어떤 조류로 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인류학은 사실은 인류를 연구하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그걸 벗어나고 있는 새로운 그런 어떤 흐름, 그리고 인류학의 대상이 인간을 넘어 확대되고 있는 과정, 비인간 동물, 비인간 생물을 좀 넘어서는 그런 그렇게 확대되고 있구나, 이런 좀 흐름을 좀 알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걸 좀 정리해 보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한 분야로 정의할 수 없는 글쓰기 또는 연구라는 겁니다. 버섯이란 매개체를 통해 자연과 인간, 이주와 민족, 세계 자본주의 관계와 노동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요. 뭐 이런 책을 읽으면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대안이냐 아니냐, 이게 자본주의 비판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온 자본주의적 세계, 우리가 만들어온 어떤 기후,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런 시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공유하고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과정이 좀 소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 책에 관심을 가지는가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 요거 관심을 가졌을 때는 생물학 책이나 뭐 식물에 대한 책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자연에 대한 책을 좀 관심을 두고 읽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자연에 대한 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좀 질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전에는 사실 그냥 별로 그런 질문까지는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읽다 보니까 어쨌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왜 자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란 뭘까? 자연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또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해러웨이를 또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 가지 자연을 좀 더 크게 인식하게 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기후위기로 인해서 사실 예전보다 이걸 더 많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고,
자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헤러웨이를 읽으면서 좀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자연에 대해서 내가 왜 고민하는지 안 거예요. 이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또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인간에 대한 생각은 결국 비인간 존재에 대한 생각일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결론을, 단기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걸 수도 있는데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글쓰기 방식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어느 하나로 좀 수렴되지 않는 좀 자유로운 형식, 그런 방식이 좀 매력적인데, 저는 그런 글쓰기 방식이 좀 뭔가를 놓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 형식 때문에 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뭔가 소소한 기분이라던가 뭐 1차원적인 느낌이라던가, 그냥 연구자의 말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어떤 느낌을 좀 볼 수 있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알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분이 실제로 이제 버섯 채집을 하시거든요. 그 오리건주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버섯 채집을 직접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생동감 넘치면서도 좀 더 가깝게 이걸 좀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또 다른 작가 리베카 솔릿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녀의 책도 이건 에세이야 뭐야, 무슨 글이야 이게 이게 무슨 글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건 만담이야 뭐야 약간 이렇게, 저희가 그 옛날에 리베카 솔릿 그 얘기하면서도 이거 만담가인가요? 막 이렇게 또 방송했던 적이 있는데, 이 뭐야 이렇게 읽으면서도 결국은 수긍하게 되는 그런 글쓰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뭔가 분과를 넘나드는, 그리고 새로운 또 뭔가 비전을 제시하는, 그 비전이 뭔가 발전과 관련되거나 진보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 내용에 맞는 글쓰기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약간 너무 매력이 많다, 매력이 많은 그런 텍스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 끝에 버섯을 좀 깊게 읽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다양한 텍스트들도 좀 걸쳐서 읽는 그런 독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랑 같이 읽으려고 하는 책들은 좀 다음 기회에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책은 1장은 커녕 프롤로그도 들어가지 못하고 끝내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다음에 또 이 세계 끝에 버섯을 읽다가 또 정리되는 좀 얘기들, 쟁점들이 있을 것 같고, 그걸 좀 더 정리해서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이 책 읽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할 얘기도 너무 많고 생각나는 것도 너무 많고, 다음에는 좀 어떤 책 갖고 같이 읽고 있는지, 읽을 예정인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에 노고운 번역가님의 이제 해제가 되게 좋다라는 리뷰들을 많이 봤는데, 좀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시작하셔서 아니면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같이 읽기 시작하셔서 좀 중간중간 제가 세계 끝에 버섯 얘기를 또 할 테니까 그 얘기와 함께 좀 읽어보시고 저랑 마지막까지 좀 마치는 그런 리듬으로 좀 같이 읽어봐도 재밌겠다, 이런 얘기를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끝에 버섯 이야기 좀 해봤고요. 다소 혼란스러운 저의 책상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 앞으로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조금 정리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